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라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라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을지 우리 귀족님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라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와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좀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긴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아라리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네. 키워드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주변에 있구나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목표로 이렇게 참가하게 됐고, 네네. 이게 사실 주변에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도 이런 사람은 처음 봐서,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와, 근데 팔지 말 거를 팔았다. 네, 맞아요. 그죠? 이게 네. 일단은 키워드라면 키워드인데 도대체 네. 어떤 거를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았는지 같이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아라리죠. 우선은 이거는 한 3, 4년 전쯤부터 이제 시작이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제가 어떤 모임을 가입을 하게 됐었어요. 친목 모임. 네, 친목 모임이었고, 이 모임에서 이제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이때 그 친구가 부방장?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관리자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 친구랑 같은 방에서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하면서 어쩌다가 한번 얼굴을 같이 보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외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자인데 키가 굉장히 커요. 한 175 정도 되고,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만나고 하고 할 때부터 제가 이제 약간 낯가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적응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얘가 엄청 잘 챙겨주더라고요. 이제 뭐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친구도 있으니까 조금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아이가 둘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큰아이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세인가 5세 정도 됐었고, 그 작은 아이가 한 7개월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렸네. 많이 어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말을 해주기를 둘째가 좀 많이 아프다. 둘째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조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라서 조금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아기를 워낙 좋아해서 네. 아이가 뭐 아프든 뭐든 그냥 아기니까 다 마냥 귀엽고 그냥 예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었고요. 걔네 집에도 놀러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조금 사정이 생겨서 그 친구랑 한 3달 정도 같이 지내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남편이 없는 건 아니고 같이 있기는 한데 거의 하루 종일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거의 혼자 집에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같이 지내면서 이제 애들도 봐주고, 작은 아이가 뭐 돌 때가 될 때는 저랑 다른 친구랑 같이 돌잔치도 집에서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저희가 막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가지고 막 해주고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성격도 좀 뭐 유들유들하고 잘 해주고 하니까 네. 뭐 별 생각 없었고 그냥 되게 사람 좋아하는 친구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그 메이크업이랑 미용을 전공을 하는 친구라고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가게가 있다. 본인이 가게를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그 가게는 본인이 원장인데 자기는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 있으니까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는 친구구나 하고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돈 씀씀이가 좀 많이 컸어요. 같이 있을 때도 엄청 컸어요. 그래서 막 매번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리고 막 애기들 것도 진짜 매일매일 택배가 쌓일 정도로 집에 뭐가 많이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근데 뭐 자기가 뭐 능력 되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럴 수 있지 뭐 지 돈 지가 쓰는데 내가 뭐 할 말 없지 이렇게 하고 그냥 있었는데, 네.
같이 지내면서 조금 또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아기가 자주 아프기도 하고 아기들은 원래 막 자주 아프잖아요. 막 그럼요. 감기도 그렇기도 하고 엄청 자주 아프고 그런데 아기들을 한 번씩 무기로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어? 부부 싸움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예. 뭐 부부 싸움을 하면 그냥 자기들 일로 끝내야 되는데 뭐 아기가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 아기들을 상대로 무기로 하면서 네가 뭐 사과를 안 하면 얘네를 병원 데려가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예. 아기 가지고 무기로 자꾸 삼지 말고 그리고 둘째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뭐 수술도 했어야 하고 어쨌든 병원비든 뭐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니까 아기 상대로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너네들끼리 싸우면 그냥 싸운 대로 끝내고 병원을 데리고 가야지. 너네들이 싸운다고 지금 정신없어서 애들 병원 안 데리고 가는 게 무슨 일이냐.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몇 번 따끔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집에서 나오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저도 이제 현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나고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연락이 또 무뎌지기도 하고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했어요. 네. 별로 크게 많이 볼 일이 없으니까 아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친구가 갑자기 진짜 소소하게 아라리 언니 뭐 나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돈을 그렇게 빌려주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뭐 신세 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진짜 잘 챙겨줬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그렇게 빌려줬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돈을 빌릴 때 항상 아이들을 계속 무기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언니 둘째가 지금 귀가 찢어졌는데 병원비 7만 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어. 근데 이 병원비가 없어서 이 병원을 못 가면 애기 귀가 괴사가 된대. 뭐 이런 식인 거죠. 와, 당장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이.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나중에 사건을 다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점차적으로 알게 됐던 내용이었고 저도 뭐 당장에 돈이 있으면 빌려주겠지만 없을 때는 아 미안한데 나도 돈이 지금 없어서 못 빌려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거절을 하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약간 조금 깨림칙한 부분이 항상 밑밥을 깔아요. 엄청 잘 까는데 이 밑밥을 어떻게 까냐면 정말 뜬금없이 연락이 와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뭐 2달 연락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되면은 연락이 막 와요. 언니 잘 지내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근데 결국엔 돈을 빌려달라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나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너무 많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미안한데 네가 돈 얘기할 것 같으면은 돈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 돈이 없고 그리고 이거를 애기들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가족이 있는데 내가 그걸 계속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몇 번 거절을 했어요. 잘하셨네. 예. 이제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항상 늘 밑밥을 깔면서 뭐 언니 잘 지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애기들 사진 띡띡 보내요. 저는 또 그래도 같이 지내고 했었으니까 애기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죠. 아 뭐 땡땡이 잘 지내고 있네. 아 뭐 예쁘다 귀엽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나면 이제 갑자기 우리 애가 뭐가 해서 뭐가 아프고 아니면 뭐 다쳤고 뭐 그러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도 지치고 아 됐다 이렇게 하고 거리를 조금 두고 있었어요. 저랑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1년 정도 더 지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받았던 것도 있고 같이 지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차마 차단은 못하고 그냥 뭐 거절만 하고 잘 얼굴도 안 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작년 10월쯤에 갑자기 부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부고 문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 친구랑 같이 지내는 동안에도 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했던 말이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신다. 얼마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고 지금 병원에 계셔서 사실 뭐 오늘 내일 하는데 뭐 항암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서 아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가 안 돼서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 슬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제 지인들이 부모님 상을 좀 많이 당했어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도 그랬고 저랑 제일 친했던 언니 아버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해서 이렇게 약간 겹쳐지는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그 동생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현업을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친했기 때문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전화로만 진짜 어떡하냐 하면서 너무 힘들겠다 하면서 엄청 위로해주고 그 친구가 울 때 막 같이 울었어요. 부의금도 보내주고 다른 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으니까 부의금을 막 보내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도 직계 가족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가서 부의를 표현을 하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그냥 이제 마음으로 빌어주고 명복을 빌면서 이제 보내주고 그렇게 지났어요. 이게 사실 부고든 아니면은 좋은 일이 있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갔던 사람이나 돈을 냈던 사람들은 다시 연락이 닿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그 뒤에도 그런 식으로 친구가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미 한번 그랬던 걸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쉽게 마음이 막 열리진 않더라고요. 그래 힘든 건 알겠다. 근데 뭐 돈을 빌려달라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빌려달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적당히 거리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4월? 한 3월? 뭐 이쯤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네. 부산에 있는데 아라리 언니 내가 아마 부산을 뜨게 될 것 같다.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다. 우리 둘째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수술만 끝나면은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갈 것 같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는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수술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듣고 알겠다. 잘 가라. 이렇게 하고 그래 뭐 잘 지내고 뭐 가서도 뭐 좋은 일만 있어라.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뭔가 계속 이렇게 엮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마지막으로도 걔가 또 돈 얘기를 꺼낼 것 같아서 좀 큰 돈을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아예 애당초 나는 그런 돈이 아예 없으니까 나한테 돈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얘기할 거면 나는 연락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걔가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이랑 이혼을 했다 뭐 알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뭐 관심이 없다 사실 미안한데 나도 현생 사느라 바빠서 관심이 없고 모르겠고 그냥 그거는 너네 문제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제가 차단을 했어요. 카카오톡을. 그리고 제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하고도 그 친구하고도 또 아는 친구예요. 아이 엄마와 남자친구도 다 아는 사이고 지인들도 다 둘러둘러 다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연락을 끊어낸 한 달 정도 지났을 땐가? 갑자기 이제 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출장을 가 있었기 때문에 저랑은 떨어져 있었고 아라리야 내가 지금 뭐 연락을 하나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또 무슨 말을 해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두 번째 부고였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했어요. 뭐야 이건 또? 둘째 아이가 마지막에 제가 차단하기 전에 말했던 게 내가 아이가 수술하고 나면은 여기 부산을 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수술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뭐라고 장담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작은 아이였고 이제 좀 커도 뭐 3, 4살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니까 수술하다가 잘못됐나 보나 정도만 생각하고 근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기 막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다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날은 진짜 딱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오바이트 할 것처럼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알고 있던 아이인데 아이 부고는 또 처음 들어보기도 했고 이래서 너무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도 막 안 넘어갈 정도로 막 진짜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살면서 아이의 부고를 들어본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 부고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돈으로 어떻게 뭘 환산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달래질지도 모르니까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부의금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약간 이러면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돌비님 공포 라디오도 엄청 좋아하고 제가 시사 프로를 되게 좋아해요. 네. 약간 그런 와중에 제가 보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아이 엄마가 자녀 셋을 살해했다 약간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돈 때문에 아이를 살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애기 가지고 또 장난치고 했던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이제 또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미 차단이 돼 있는 상태였고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그러면 애기 납골당에 이렇게 메시지라도 남겨주면 프린트라도 해서 그거 같이 뽑아서 납골당에 넣는다고 하니까 메시지라도 남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애기니까 내가 그래도 이건 남겨줘야지 싶어서 아라리모가 이렇게 하면서 뭐 엄청 예쁘고 소중한 아가야 뭐 사랑했다 고맙고 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글을 남겼어요. 글을 남기고 나서 그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날따라 계속 찝찝하고 약간 속이 안 좋았던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글은 남겨놨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또 전달을 해줬어요. 내가 이런 내용의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설마 이 친구가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 설마 애기 가지고 그러진 않았겠지. 이번에도 또 무기 삼진 않았겠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됐다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알겠다. 그러면 잘 자고 안녕하고 통화를 종료를 하고 뭐 멍 때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남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왜 이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웃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이랬어요. 이게 여기서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 안치를 하는 그 납골당 비용이 모자라서 16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대요. 이게 금액이 되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찌질한데 네. 16만 원을 보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앞전에 그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상하다, 촉이 좀 안 좋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들었다 보니까 선뜻 돈을 줄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부조금만 내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이게 촉이 확 오는 거예요. 기분도 쎄하면서 뭔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렇게까지 행동력이 막 빠르진 않은데 그때는 제가 바로 그냥 장례식장에 전화를 냈어요. 그 문자 받았던 장례식장에 전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A라고 하고 그 아이 엄마 이름을 똘순이라고 하면 전화를 해서 그 날짜를 이제 다 말을 해줬어요. 부고장에 적혀있는 날짜를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런 날에 A라는 아기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기요 이러니까 사실 아기들이 이제 수술을 하다가 뭐 잘못되는 경우가 많진 않으니까 아기요? 아기는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이름이 조금 흔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설마 해서 그러면 상주 이름에 똘순이 한 번만 찾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뭐야? 그 부고장에 적혀있던 고인이 된 날짜 그러니까 이제 별이 된 날짜랑 그 발인한다고 하는 그 날짜까지 전부 다 한 번 더 찾아봐 주세요 했는데 없대요. 똘순이도 없고 A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애기니까 뭐 가족장이라서 진짜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쁜 생각은 안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군데만 더 찾아봐야지 하고 이제 제가 어디다 연락을 했냐면 부고장 만드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급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할 땐 부고장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그냥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부고장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계속 찝찝해서 일단 거기에서 자기 남편이랑 이혼했다고 하면서 남편은 없었고 상주에 똘순이가 있고 오빠 이름으로 해서 그 A의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기가 고인이 됐다고 하면 아빠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였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고 이제 그 부고장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실 뭐 사망했다는 내용의 증명이 1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아라리 뭐 몇 년생 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하고 발인 날짜 별세한 날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입력만 하면 부고장 하나가 완성이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니겠지 하면서 제가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그 부고 사이트에 전화를 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장래가 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24시 콜센터 운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고인의 성함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본인도 확인이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들 수 있다 없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거 사망 신고나 뭐 사망 기록이 없어도 그냥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했더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당했나 싶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을 계속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조금은.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은 너무 늦었어서 다음날 아침에 장지에다 전화를 했어요. 혹시 그 납골당에 모셔져 있는 유골함 중에 그 애기 A 혹시 있는지 한 번만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걸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다 하고 저는 일단 남자친구한테 다 얘기를 해줬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돈이 필요했고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랬을 수 있다까지 생각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나나 뭐 오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랑 더 친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까지는 안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네.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도 제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혹시 이 똘순이가 연락이 왔었냐? 라는 걸 자체를 아예 안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아는 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도 똑같이 당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연락해서? 네,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이었던 거는 예. 제가 부산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냈던 적이 있어서 서울에 있던 친구들이 좀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랑 좀 친한 친구 한 10년 넘게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부산에 연고가 저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시간이 나면 저를 보러 와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었고 약간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왔을 때 저랑 이제 좀 잘 재밌게 놀다가 갔는데 그때 당시에 똘순이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 친구도 서울에서 미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었고 저도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똘순이 집에 같이 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같이 보고 그렇게 놀다가 하루를 같이 잘 보내고 친구는 서울로 올라갔고 얼마 전에 그 친구도 아기를 낳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라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근데 좀 긴가민가 하긴 한데 좀 촉이 좀 그래서 먼저 연락했어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카톡을 캡처한 부분을 저한테 띡 보내주는데 똘순이인 거예요. 똘순이가 제 친구한테 언니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뭐 그때 아라리 언니랑 같이 봤던 누구누구 똘순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고장 그 링크를 띡 보내고 너무 오랜만인데 이런 연락이라 죄송해요. 둘째를 먼저 보내게 되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와, 그 같은 시간도 아니고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그때 한 2년 전쯤 놀러와서 그때 한번 하루 잠깐 본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도 친구도 이세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저랑 같이 지내고 있는 동생이라고 하니까 연락처를 교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까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그렇게 연락이 오면서 똘순이가 이렇게 연락이 왔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근데 이미 확인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친구한테 말했거든요. 돈 보낼 필요 없고 부의 안 해도 된다. 그거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친구도 손이 떨리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인데 아기가 하늘에 별이 됐다는데 어떤 엄마가 기쁘게 들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기 전에 계좌번호를 적었다 지웠다 진짜 100번을 넘게 반복을 하다가 제가 요즘 연락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봤대요. 와. 근데 이제 그 남편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라리 몰래 그냥 보내라.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 애기가 별이 됐다는 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진짜 보냈으면 내가 너무 미안할 뻔했다. 일단 네. 그렇게 연락하게 한 것도 미안하지만 니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전부 다 거짓말인 걸 알게 됐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동생들이랑도 얘기를 했을 때 누나 부고 문자가 왔더라.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납골당 안치 비용 17만 원이 모자라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만 원 올랐다. 물가 때문에. 예. 네, 그쵸. 그래서 같은 날인데 제 남자친구한테는 16만 원이라고 하고 그 친구한테는 17만 원이라고 하고 막 다른 친구한테는 또 다르게 어떻게 보냈다고 했는데 어쨌든 똑같이 그렇게 수법으로 여러 명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이 받아서 연락을 끊을 당시에 제가 그 남편이랑도 전부 다 연락을 다 차단을 하고 다 없앴었기 때문에 번호가 없어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니까 DM으로 연락을 했어요. 남편한테 혹시 똘순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 이러면서 지금 A 부고장도 지금 날라왔다. 혹시 너 이 사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니? 이렇게 하고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지? 이거 뭐지?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혼자 이제 툭을 끓이고 있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났나? 그 남편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예. 처음에 걔가 뭐라고 했냐면 아라리 누나 A 부고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 짚었나? 이거 내가 진짜 뭐 잘못한 건가? 이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진짜 죽을 죄 졌다. 진짜 사과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인가? 갑자기 저한테 DM이 또 하나가 와요. 근데 그때 그 DM은 정말 더 대박이었던 거는 예. A가 별이 된 아기였다면은 그 A의 오빠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돌비라고 할 건데 갑자기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정말 모르는 타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혹시 죄송하지만 돌비라는 사람이랑 연락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면에 죄송하지만 제가 돌비라고 이름을 알고 있는 거는 꼬맹이밖에 없다.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또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돌비랑 아는 사이인 것 같아서 친해 보여서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돌비는 A의 오빠고 그 똘순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똘순이가 자기 본명은 똘순이가 맞는데 돌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부르는 이름은 돌비였던 거예요. 사실 좀 복잡하죠. 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돌비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곧 개명할 이름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다 못해 딸도 그렇다 치지만 자기 이름을 아들로 바꾼다고 이렇게 하면서 좀 화가 막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혹시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0일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일 정도인 것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얘네가 이혼했다고 한 기간이 오래되긴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똘순이랑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게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언제든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러면 혹시 똘순이가 자녀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사실 똘순이는 그 카톡 프사가 전부 다 애기들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카톡 프로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애기 사진이 아예 없고 멀티프사로 이렇게 해서 본인들 커플 사진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남자친구도 충격을 적잖이 받으셨겠지만 당연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다 안 맞구나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싶어서 본격적으로 추궁을 했어요. 이 사람을 뭐 저도 본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예. 일단은 이 사실도 알려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무 굉장히 화가 나고 열이 받으니까 이거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막 추궁하면서 다다다다 막 쏘아붙였어요. 제가 그 똘순이라는 애랑 그러면 언제 만났냐 이렇게 했더니 작년에 만났고 그럼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친구의 여자친구였대요. 근데 자기 생일날 보게 됐고 그 생일날 보면서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 300일이 됐고 제가 300일까지 된 건 알겠고 그러면은 뭐 두 분 혹시 금전거래는 없으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그래서 얼마 정도 혹시 빌려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다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빌려준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조금씩 뜯었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혹시 최근에 돈 빌려준 게 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대박이었던 게 A가 죽었다고 이제 부고가 날라온 그날이었던 거예요. 네. 그날 돈을 빌렸는데 그때 여기서 더 한 번 충격이었던 거는 돈을 그렇게 빌리는데 뭐라고 하고 빌렸냐면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외출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입원비 정산을 해야 한다. 이 정산 금액 7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 부고를 받았던 건 아버지 부고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서 저는 약간 조금 이성을 잃고 제가 크크크크 한 다음에 엄청 막 웃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살아오셨네요.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제가 부고장을 보냈어요. 그 사람한테.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진짜 이 똘순이가 정말 바보인 게 부고장을 보통 보내면 날짜를 적잖아요. 근데 예. 그 날짜가 문자로 보내는 거랑 그 부고장 링크 안에 들어가 있는 날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이제 애기 부고까지 듣고 나서 그걸 보면서 알게 된 건데 다행히 문자는 남아있어서 제가 보니까 날짜가 10월 5일이에요. 문자에는. 근데 부고장 링크에는 10월 8일 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단 사기가 맞구나 였고 그리고 사실 별세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상주가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있더라도 뭐 외동이라고 하더라도 손녀 이름을 적진 않잖아요. 뭐 상주, A, 대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애당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작년 그 시즌 즈음에 제 지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고장을 많이 받았거든요. 부고장을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맞구나 하고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도 그걸 다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이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10월 5일은 제 생일이라서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버님 부고라고 했는데 그때 같이 있으셨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말이 그때 제 생일이어서 친구들이랑 만났고 뭐 자기한테 선물로 한 30만 원 상당의 뭐 향수나 이런 거랑 술값을 그 똘순이가 다 계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너무 없어서 이게 진짜 미쳤구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폭주를 했거든요. 이제 DM으로 제가 막 있는 말 없는 말 전부 다 하면서 지금 뭐 남편이랑 헤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연락 왔다. A라고 애기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뭐 알고 계신 상황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가 자기가 돈을 받기로 한 날이었는데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분도 당연히 너무 불쌍한 건 맞는데 예.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남자친구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가 죽었다고 부고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는 그 시간대 자기가 포두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어느 병원 8층에 자기가 입원을 해 있다. 퇴원하고 나면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어쩌려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좀 답답했는지 그 남자친구가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이 환자 중에 똘순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환자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미처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도 입구에서 막혔대요.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이 사람도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를 더 말을 해주는데 제가 약간 성이 조금 특이해요. 흔한 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저한테 아라리님 혹시 성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은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인스타에도 제 본명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을 같이 말을 해줬더니 갑자기 근데 그 아라리님한테도 혹시 뭐 메이크업 한다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똘순이가 얘기하기로 자기 메이크업 샵을 지금 실장이 봐주고 있다라고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장 이름이 제 이름이랑 똑같고 제가 본인 그 똘순이 돈 3억을 들고 튀어서 제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뭐 동그라미 8개 세보기만 해봤지 사실 이걸 뭐 본 적도 없는 돈이고 모르는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너무 웃기고 헛웃음이 나서
아, 그렇게 들으셨냐면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랑 그 남자친구님은 어떻게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막 이렇게 그냥 크크크크크 했거든요. 너무 열받아서. 그분이 아, 그러게요. 점점점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단 그래서 자기가 뭐 알게 되는 상황실이 있거나 하게 되면 뭐 부산도 찾아와 볼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아버님 부고 때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 생일이라서 같이 보냈고 아이 부고는 그 남편도 연락이 왔을 때 사실이에요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말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까지 전부 다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근데 아라리 누나 지금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혼란스러울 게 뭐가 있냐 이게 사실인데 그리고 지금 애들이 다 그쪽으로도 다 돈을 보냈다는데 그게 아닐까 이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똘순이가 진짜 지능적인 게 네. 그 남자친구라고 말을 했던 사람을 놀비의 친아빠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시죠? 이게 와, 이 친구가 네. 똘순이라는 친구가 지금 남편이랑 아이를 낳은 게 A고요. 그 이전에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분이랑은 잘못돼서 지금 이제 돌비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만나서 A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의 아이는 아닌 거죠. 그 돌비는. 예. 약간 되게 복잡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자친구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가 돌비의 아빠다, 친아빠다. 근데 이 사람이 양육비를 달라고 해서 연락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남편은 둘이 바람 피는 걸 알고 있었대요. 네. 한 달 전쯤인가 멀티프사를 봤대요. 그래서 이걸 확실시 되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얘는 알고 나니까 자꾸 똘순이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일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또 알게 됐던 게 뭐였냐면은 친구가 그 지금 살고 있는 집 밑에 1층에 편의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인 이모님이랑 이제 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알바도 했어요. 근데 제가 남자친구랑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누구누구 이름을 자꾸 띡띡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아세요? 이분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중에 한 명 알았던 게 편의점 사장님 이름이에요. 편의점 사장님이랑 저랑도 이제 많이 보고 했었기 때문에 그 이모가 한번 급할 때 계좌이체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써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 이름인 걸 알고 이게 너무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제가 이제 편의점 이모하고 번호 교환을 한 건 아니었는데 편의점에다 그냥 냅다 전화를 했거든요. 예. 이제 알바생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아 죄송한데 혹시 사장님 계시냐고 사장님 성함이 땡땡땡 맞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똘순이 이야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할 수 있게 제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저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모가 해주는 말이 진짜 대박이었던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똘순이랑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고 이 친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 친구가 미혼모 행세를 하면서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에서 이제 나오는 미혼모 보조금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세도 자기가 돈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 돈으로 했다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의 회사에서 돌비랑 A랑 애기들 잘못될까봐 돈을 묶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세 자금을 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애기 수술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도 다 초록어린이 재단에서 후원을 받는 거였어요. 와. 이제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똘순이가 어딘가에서 돈을 빌리거나 어딘가에서 뭐 큰 돈이 오고 가거나 하면은 여기 편의점에 있는 사장님이 내 친척이니까 뭐 여기로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모도 화가 단단히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도 부조금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 이모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했을 때 그 똘순이가 부조금을 했어가지고 줬는데 그 편의점에서도 잠깐 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의점에 있었던 단골 손님들 돈까지 똘순이가 부조금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모 말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거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까지 이모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막 화를 내고 혹시나 뭐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하고 통화를 종료를 했어요. 그리고 고소를 하고 싶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뭐 제가 뜯긴 돈이나 이런 거는 좀 사실 소액이라서 뭘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그래도 100단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고소를 하면 벌금을 내더라도 좀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증거나 있으시면 저한테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라리님 뭐 증거 있으면 좀 주실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뭐 대화했던 캡처 내용이나 돈 보냈던 거, 뭐 다른 동생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돈 뜯었던 거 하면 전부 다 일단 보내는 줬어요. 근데 아직까지 증거는 부족해서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부산이 아니라 타지가 고향이다 보니까 사실 부산 집에다가 이걸 보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가에게 가야 되는데 부고장 얘기를 하다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이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 소장을 좀 날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증거가 좀 모자라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저도 뭐 도와드리고 싶은 건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저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당장은 없다. 핸드폰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은행도 들어가지지도 않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뭐 좀 기다려 보시던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연락을 한번 취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부고장 그 이름 막 이렇게 보시더니 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똘순이가 항상 늘 말했던 게 아버님은 군인이었고 자기가 큰오빠가 있고 자기 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친오빠라고 말하고 다녔던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친오빠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남자친구한테는. 야, 이거는 진짜로. 네. 아버님도 친아버님이 아니고 친오빠가 아니어서 이거를 뭐 그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돈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이체 내역이랑 다 확인을 해보니까 300일 정도 만나는 동안 거의 500만 원을 넘게 보냈던 게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진짜 자기 삶을 전부 다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본인도 본인이 한 거짓말을 알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궁하고 급하다고 해도 부모를 팔고 자식을 팔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친구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지금 현행범으로 잡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신분을 바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기종님들도 약간 이렇게 이상한 거짓말을 자꾸 하는 친구가 있다면 네, 한 번쯤은 뭐 의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진짜 이거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릴 건데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이 부분은 뭐예요? 왜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고 저기선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끝까지 정말 집중해서 따라가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얘기했던 거 저 사람한테 얘기했던 게 다 달라서 그래요. 맞죠, 아라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놀랍고 제가 제보가 많이 오지만 이런 어떤 강력 범죄 혹은 정말 무서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 말고 이런 사람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오긴 오는데 요 정도는 돼야 제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토할 것 같았어요. 그쵸. 이게 사실 내용이 굉장히 길고 이게 사실 뭐 몇 년 동안 거쳐서 오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고 이게 본인 말고는 진짜 가족이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약간 열받아서 사실 홧김에 제보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여기서 좀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래요. 거짓말 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쵸? 아라리님? 저 지금 여기에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 중에서도. 그치만 요거를 정말 악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맞아요. 이 악한 쪽으로는 거의 천재 수준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착하신 분들, 마음이 여리신 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안 도와주면 내 자식이 죽는다.
잘못되면 네 탓이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줄 맞아요.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람이. 애기를 안 보고 네. 저희가 그냥 그랬으면은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을 텐데 애기를 봤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지인들이어서 그죠. 그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또 아예 약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사실 당장 돈이 없더라도 애기는 살려야지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니까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금액을 자꾸 16만원, 뭐 17만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소액으로 긴 시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맞아요. 20만원, 이게 딱 끊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런 돈이 구체적으로 진짜 이 돈이 딱 비어있구나. 그래서 이 진행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런 금액을 얘기했을 거야.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16만 9,500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을 제가 알지는 않지만 네. 일단 너무 길었던 내용이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비님이 정리를 안 해주시면 사실 많이 헷갈리시고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인생이 거짓말인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소시오패스 성향과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이 함께 있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아라리님처럼 마음이 여린 분들을 타겟으로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를 들어서 안 도와줬을 때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죄책감을 심어서 도와주게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진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후원을 왜 그 사람이 받습니까? 진짜 후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토 나올 것 같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이거는 쉽지가 않아. 이게 사람은 동정심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 약하거든요. 그 부분이.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나보다 안 된 사람을 봤을 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제일 약하면서 그게 표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까지 의심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사람은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